자, 형님들, 오늘은 엔트로픽의 페이블 그리고 미토스라는 모델의 셧다운 사태가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어떤 AI 모델이 뭐 그냥 좀 막혔네 정도로 보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태가 AI 산업의 통제 방식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로 좀 읽히거든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짧게 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 페이블 5와 클로드 미토스 5라는 최상위 모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페이블은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미토스급의 모델이고, 미토스는 일부 사이버 방어 기관과 인프라 사업자에게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굉장히 민감한 모델이었습니다. 왜냐면 지능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정부가 외국인들은 이 모델 쓰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고, 엔트로픽은 고객들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외국인인지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전체 고객에 대한 접근을 전면 중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특정 모델 셧다운인 건데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AI 통제의 중심이 이제 반도체 칩에서 모델 접근권까지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AI 규제라고 하면은 GPU 수출 통제, HBM, 그리고 첨단 패키징, 네트워크 장비 이런 물리적 병목들을 좀 떠올랐었지 않습니까? 통제 목록에서요. 그러니까 누가 엔비디아 GPU를 살 수 있느냐가 중요했죠. 근데 이번 사건은 질문을 좀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칩을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최상위 AI 모델을 호출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건 꽤 큰 변화입니다. 프론티어 AI 모델은 더 이상 일반 소프트웨어처럼 전 세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보다는 사이버 보안, 자동화, 지식 노동을 수행하는 이중 용도의 전략 인프라가 됐고, 그 접근권은 언제든 정책 변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오해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델이 셧다운 됐으니까 AI 수요가 꺾이는 거 아니냐, 해외 매출이 막히면은 AI 마켓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러한 해석이 핵심을 좀 비껴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막은 것은 외부 고객이 모델을 호출하는 퍼블릭 서빙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내부의 학습, 평가, 합성 데이터 생성, 에이전트 연구 이런 것들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사실 공개되어 있는 AI 제품은 빙산의 윗부분입니다. 진짜 AI 개발의 경쟁은 물밑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붕괴가 아니라 아키텍처 단절로 봐야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에서 보안을 책임지는 담당자예요. 근데 이번 사태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미국 정부나 클라우드 사업자의 공지 한 방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 AI 인프라가 꺼지는 거 아닐까? 라고 말이죠. 이번 사건은 그 질문에 가능하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고 아키텍처의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지금 기업들은 AI를 단순 챗봇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코드 작성이라든가 고객 응대, 내부 지식 검색, 보안 분석, 재무, 법무, 영업 지원까지 점점 더 많은 업무에 AI가 붙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심 업무 자동화가 외부 API, 그러니까 AI 모델 API 하나에 의존하고 있고, 그 API가 정책 변경 때문에 꺼질 수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순간 퍼블릭 API는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동시에 단일 장애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메시지는 꽤 분명합니다. 퍼블릭 API만 의존하는 것은 이제 레드라는 거죠. 그럼 바로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가 직접 GPU 사서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겉으로는 좀 그럴듯한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 해요. AI를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모델 파일 하나 다운로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델을 잘 서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GPU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스케줄링도 해야 되고,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권한 제어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더 우리 회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평가 세트도 설계를 해야 되고, 성능 감시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 통제까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특히 에이전트는 그냥 답변만 하는 챗봇이 아니거든요. 사내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파일을 읽고 코드 수정하고 ERP랑 CRM 연결되고, 때로는 행동 권한까지 갖는 게 에이전트입니다. 그렇다면 보안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누가 기록을 하겠습니까? 어떤 답변이 좋은 답변인지 누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은 이런 것들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향은 순수 자체적인 운영이 아니라 관리형 프라이빗 AI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업이 GPU와 모델 운영을 전부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나 전문 사업자의 대규모 인프라를 빌리되 그 안에서 전용 용량, 데이터 격리, 감사 가능성, 권한 통제, 모델 선택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API처럼 완전히 바깥에 맡기지도 않은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걸 직접 운영하지도 않는 중간지대가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수요가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 온프레미스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유를 정확히 봐야죠. 예를 들어서 국방이나 금융, 그 다음에 공공 부분, 병원 이런 곳들은 이러한 온프레미스 장비를 더욱 들여와야 할 겁니다. 왜냐?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끊기면 또 안 되고 지연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API가 정책적으로 차단이 되어도 핵심 업무는 계속 돌아가야 하는 영역에서는 온프레미스 용도로 자체 구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려고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지능에 대한 주권을 사는 형태로 온프레미스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걸 소버린 AI라고들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 이후 이런 수혜는요, 단순히 오픈소스 모델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형 프라이빗 스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흐름을 제가 한번 연결을 좀 지어 볼게요. 먼저 모델 API 위험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관리형 프라이빗 AI의 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기업별 추론 서버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AI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먼저 델입니다. 델 테크놀로지. 이 기업은 대형 AI 훈련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의 승자라기보다는 기업 내부에 들어가는 프라이빗 AI 추론 설비의 공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외부 API 차단 위험이라든가 데이터 반출 위험, 지연 시간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추론 장비를 내부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시스코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시스코. AI 에이전트가 ERP라든가 CRM이라든가 코드 저장소 이런 것들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기업 내부 네트워크의 핵심은 단순한 대역폭이 아니라요.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디에 접근했는지, 어떤 구간이 격리되어 있는지, 어떤 행동이 감사 가능한지가 중요해집니다. 이것을 엔터프라이즈 보안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시스코라는 오래된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의 영역이기도 해요. 보안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수많은 기업들과 레퍼런스가 많다는 점이 부각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느 정도 AI 추론 설비를 깔아야 하는데 일단 잘 알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 것을 관성적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AI 모델 회사가 아니에요. AI 운영과 거버넌스 계층을 다루는 사실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자, 앞으로 기업들은 어떤 AI 모델이 제일 똑똑한가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너무나 성능 좋은 모델은 이제 대중에게 오픈되기도 힘들 것이고 대신에 어느 정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능의 모델이면 될 것 같아요. AI의 지능 수준 자체보다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게 됩니다. AI 모델을 우리 데이터와 업무 권한에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AI 판단을 누가 승인할 것인가? AI가 내린 판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행동을 자동적으로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사실 AI 모델은 계속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클로드 쓰다가 내일은 GPT 쓰고 그 다음에는 제미나이 쓰고 오픈소스 모델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안에 오래 남는 것은 모델 자체가 아닌 거죠. AI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결과를 승인하는지, 어떤 답변을 좋은 답변으로 볼지, 문제가 생기면 그 감사 기록을 어디에 남길지 같은 운영 규칙들이 계속 쌓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AI를 쓰면서 배우는 우리 회사만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기업들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곳은 AI를 회사 업무에 연결하고 권한을 정하고 결과를 검수하고 필요하면 모델을 바꿔 껴줄 수 있게 해주는 운영 계층에 가치가 쌓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사실 팔란티어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점에서 AWS라든가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관리형 클라우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GPU를 직접 사고 모델을 직접 운영하고 네트워크 보안까지 책임을 못 지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좀 그렇습니다. 페이블, 미토스, 셧다운 사태는 단순한 모델 중단 사건이 아니라요. AI 통제의 축이 칩에서 모델 접근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 그리고 퍼블릭 API는 편리하지만 서한 한정으로 꺼질 수 있는 단일 장애점이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오픈소스를 운영할 것 같지는 않고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운영 난이도와 AI 서버의 가동률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결국 관리형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전용 용량을 가진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관리형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쓰지는 않을 것이고요. 서버린 AI 관점 그리고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통제권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자체 서버 구축 노력도 뒤따를 것입니다. AI 투자에서 최종 승자는 단순히 가장 똑똑한 모델을 가진 회사만 의미하는 것은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본인들의 가장 중요한 본업에 본격적으로 AI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 업무 흐름을 가장 자연스럽게 장악하는 플랫폼이 새로운 최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이터는 이미 말해 흐름은 바뀌고 있어 AI가 그리는 방향 그 안에 답이 있어 스마트 머니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힘